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영진 빈세치오님 오셨고요. 신비주의 꽃나비님, 그레이스 K님, EJJ님 오셨고요. 양현성님, 지리산 반달곤님, 그 다음에 머리에 꼽힌 건희님 오셨습니다. 블루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예, 바람꽃님도 오셨습니다. EJJ님 예,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김병모님 감사드리고요. 블루블랙님 예, 제가 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리님도 오셨군요. 느티나무님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오늘 방문했죠. 예, 한반도는 이제 절대적인 위기에, 절대적 안보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한반도 위기가, 한반도의 안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그 외에는 제가 다른 말을 못 하겠네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 국가, 이 적대국과 교전을 하고 있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중인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상대방 국가와는 척을 지겠다, 적대 관계에 들어서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전쟁 중인 국가는 함부로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동맹국 정도의 관계나 앞으로 그런 관계를 맺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면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전쟁 끝나고 전쟁이 뭐 계속할 거야? 아니죠. 전쟁 끝나고 난 다음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상대방 국가하고는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요? 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요. 싸움을 한 당사자도 밉지만 내 편 안 들어주고 상대편 편을 들어준 사람이 더 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누군가 편을 들고 싶어도 가만히 있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한쪽으로 끌어넣지 않고는 억지로 한쪽 편으로 끌려가지 않는 이상 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참가하지 않으려고 하죠. 마음으로는 이쪽이 맞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죠?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런 웬만하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윤석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떡 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많이 기운 외교 정책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많이 겪고 받아왔죠. 그런데 이제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간 게 아니고
전쟁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반격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를 갔다는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을 지지해준다. 우크라이나 니들 편 들어줄게 말하고는 그런 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상황이 좀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러시아하고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우크라이나의 얼쩡거리는 한국이 더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윤석열 오늘 우크라이나를 또 갔어요. 가가지고 뭐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보고 뭐 엄청나게 뭐 우크라이나로부터 환대도 받고 했던 모양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왜 갑니까?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우리한테 무슨 국익이 있는데 외교는 국익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돌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뭡니까? 자, 국익은 없고 국가적인 손해만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를 한국이 본격적으로 편들어 주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러시아가요,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어요. 러시아가 워낙에 큰 나라다 보니까 극동 지방에도 러시아 영토가 있죠.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사할린이라든지 연해주 쪽에서 러시아의 폭격기라든지 정찰기가 뜹니다. 그러면 동해를 한 바퀴 휘 감아서 서해 앞까지 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동해 상공에서 중국 폭격기와 만나가지고 같이 때로 몰려다니기도 하고요. 이게 벌써 여러 차례 반복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놓고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러시아가 이제 대놓고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까. 북한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식량이라든지 유류를 지원해가지고 또는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흔들리는 북한을 아예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북한이 한국하고 완전히 별개의 별개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통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북한이 유류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무기를 공급받게 되면요,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역시도 재무장에 들어갈 거예요. 북한군이 뭐 병력은 100만이 된다는 둥, 뭐 150만이 된다는 둥,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그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일천한 데다가 무기 수준이 너무나도 구닥다리, 심지어 부품마저 생산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면 이게 상황 되게 심각해집니다. 자,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요, 저는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을 제공해 줄까 봐 제일 걱정됩니다.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SLBM 개발 소식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SLBM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SLBM은 기본적으로 3,000톤급 이상이 필요한데 북한은 기껏해야 1,000톤급밖에 없단 말이야. 심포급이라고 한 2,000톤급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심포급 만들었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물에도 못 띄워보고 있어. 깡통이란 뜻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서 잠수함을 제공해 준다고 해보세요. 예. 북한은 핵미사일을 잠수함에 싣고 다니면서 예. 한반도 근해에서 동해나 서해, 남해에서 지 쏘고 싶은 데서 미사일 쏴버릴 거예요. 이거 사드고 뭐고 필요 없어요. 끝장이에요. 못 막습니다. 어떡하려고. 한반도의 안보가 절대적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게 생겼습니다. 얘는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대주겠다. 우크라이나를 편들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러시아는 그래? 그럼 우리 북한한테 무기 줄게.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럼 손해는 누가 손해? 우리가 엄청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준다고 러시아가 큰 손해 볼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하지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정도죠. 하지만 북한한테 러시아가 무기를 준다고 해보세요.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수함 같은 경우 절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늘 윤석열이가 결국 저질러 버렸어. 그렇게 하지 말라. 사실 러시아 이미 발끈한 상태죠. 우리나라가 이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돼버렸죠.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에서 대놓고 전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예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싹 보고 왔다? 예, 누가 봐도 이것은 한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개입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러시아 가만히 있겠냐고. 안 그래도 무기 제공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 보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니 그러고 있는 판에 방문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요단강 건너간 거지.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보복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보복이 시작됐다. 자, 이미 지난 4월에 그 러시아가 동해 해상에서 잠수함 훈련을 합니다. 동해 해상에서 진행된 잠수함 훈련은 뭐였느냐?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인 거예요. 동해상에서 러시아가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을 했다면 그 잠수함은 어느 나라 잠수함일까? 한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일 거 아니야. 이 러시아의 이 훈련에 누가 참여를 했다? 중국이 참여를 했어요. 업적으로 참여를 했고 실제로 그 같이 합동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결국 그러면은 여기서 러시아, 중국이 겨냥한 가상적국이 어딥니까? 한국, 미국, 일본 뭐 이 세 나라 아니겠어? 이 나라의 잠수함을 찾는 훈련,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도 했다? 미사일 발사 훈련까지 했어요. 예. 러시아의 킬로급 서브마린에서 칼리버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 재팬시 부근에서. 네. 이거 뭐겠어요? 재팬시면은 동해죠, 동해. 이 제목에 보면은 니어 재팬이라고 해서 일본 부근이라고 썼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재팬시라고 돼 있어요. 시 오브 재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동해를 말하는 거죠. 동해에서 해안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까지 한 겁니다. 어디서? 예, 킬로급 잠수함에서. 이 킬로급 잠수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임과 동시에 북한이 그렇게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 잠수함이 딱 3,000톤급이 킬로급. 3,000톤에서 한 4,000톤 정도 되는데 이 킬로급 잠수함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 킬로급 잠수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877급이 있고
636급이 있고 있는데 이 636급이 최신형이에요. 그래서 4,000톤 조금 넘는데 이게 순항 미사일 특히 탄두 중량이 500kg 이상 되는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바로 이 킬로급 잠수함을 그렇게 절실히 원했던 거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잠수함이 북한 앞바다에서 훈련을 했어. 이건 뭘 말하는 거다? 야, 북한, 니들 이 무기 갖고 싶지? 줄까? 어때? 라고 떠본 거죠. 그러면서 야, 니들이 원하면 줄 수도 있고 대신에 니들 전쟁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니들 좀 도와줘봐. 그럼 우리가 이 잠수함 줄게. 요렇게 운을 띄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북한이 정말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그 킬로급 잠수함을 북한 앞에서 탁 보여준 거예요. 자, 봐. 이 잠수함 미사일도 쏠 수 있다? 자, 봐. 풍! 하고 쏜 거야. 뭐다?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이 무기 줄까? 라고 띄운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니들 깔으면 이거 줘버린다. 북한에. 라고 협박을 한 거였어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쪽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 윤석열 눈치도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또 갔어. 왜 갔을까? 이유는 간단해. 지네 처갓집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근데 그래, 지네 처갓집 돈 좀 벌게 해주는 거. 그래, 좋아. 그렇다 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가 엄청나게 흔들리게 생겼다. 특히 최근 들어서 러시아는요, 유엔에서도 대놓고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유엔 그 총회장에서 찍힌 미국 대표의 모습인데 차이나하고 러시아가 블로킹 했다고 유엔의 액션 온 노스 코리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유엔 제재의 블로킹. 예, 방해를 했다고. 이런 기사가 떡하니 났다고요.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장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다면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러시아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러시아가 이제 하겠지. 그게 뭐겠어요? 북한한테 무기 지원하는 거. 그 중에서도 잠수함 지원하는 거. 잠수함 딱 3척만 지원해봐. 게임 끝날걸?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러시아가 그 잠수함 3척 정도 그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3척을 준다는데 얼마나 고맙겠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전쟁 지원을 해주겠죠. 러시아가 지금 가장 원하는 전쟁 지원이 뭔지 아세요? 병력이에요. 바그너 그룹이 빠져나갔잖아. 그럼 바그너 그룹을 대체할 병력이 필요하거든. 그 병력이 어디? 북한. 북한이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벌써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보도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러시아 쪽에 있는 신문입니다. 예. 러시아 베치아라고 하는 로스카야 베치아라는 그런 신문인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북한군의 얼굴이 나와 있는 이런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예, 여러분, 요 부분입니다.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 북한군이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이 보도예요. 그래서 북한군 병력이 10,000명에서 최대 30,000명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벌써 북한군이 약 10만 명 정도를 러시아에 파병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10만 명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바그너 그룹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꿀 정도로는 충분히 병력을 지원할 걸로 보여요. 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은 상당히 양질의 군대에 속하죠. 북한은 항상 스탠바이 상태에서 병력을 운용을 해왔잖아요. 군대를 운영해 왔잖아. 근데 러시아는 그동안에 예비군 시스템이었거든. 소련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지상군, 육군 같은 경우에. 근데 자, 그 지상군을 이제 북한군으로 채운다고 생각을 해봐. 러시아 입장에선 천군만마죠. 근데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북한군의 병력 지원을 직접 요청하진 않았는데 이제 가능하겠지. 그리고 북한은 이 대가로 상당량의 무기와 식량, 기름을 받아가겠죠. 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부터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의 관계가 심각하게 가까워질 겁니다. 자, 요 부분, 요 대목이에요. 이거 그냥 아닙니다. 이거 진짜 러시아의 이 제목이 그래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에 15,000에서 한 2만 명 혹은 3만 명까지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기사가 여기 났어요. 이게 그냥일 것 같아? 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요,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제공한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에 155mm 야포탄 같은 경우로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일부 식량 지원도 했고,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한반도 부근에서 위협 비행, 정찰 비행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병력까지 제공을 받게 되면은 대놓고 무기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해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러시아는 아마 그럴 거예요. 북한이 진짜로 병력을 제공하면은 무기를 준다. 실제로 지금 일부에서는 이 러시아 전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 일부에서 북한군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아직까지는 SNS를 통해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목격됐다라는 그런 SNS들이 지금 막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크라이나 쪽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게 북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장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군의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라는 얘기가 벌써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거를 누가 길을 열어줬다? 윤석열이 길을 열어준 거죠. 러시아도요, 아무리 자기들이 급해도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병력 지원까지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물자 지원까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상황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옮겨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한반도로 옮겨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갑자기 동북아시아로 점핑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열어줬다? 윤석열이 열어준 거예요. 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제 무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러시아제 무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러시아제 무기 중에서 제일 겁나는 게 이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중에서도 이 킬로급 잠수함이 제일 겁나는 부분인데,
킬로급은 4,000톤급짜리 이 잠수함으로서 SLBM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요, 이 SLBM을 이 3킬로급에 많이 싣고 다녀요.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미그 35, 수호이 31, 미그 29 같은 전투기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러시아도 무기가 좀 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공군 전투기까지는 지원하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 또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전차도 있는데 전차 지원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예, 잠수함은 가능하다. 왜?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없어. 해군은 벌써 아작이 났거든 벌써. 그러니까 러시아가 현재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데가 이 킬로급 잠수함이거든요. 그 킬로급 잠수함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극동 해군 기지에 또 열 몇 척이 또 있어. 뭐 죽었지 이제. 그냥 요거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쫄쫄쫄쫄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되게 쉬워요. 금방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이 한반도로 옮겨 붙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짓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가버리는 바람에 그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할게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진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한반도가 전쟁 위기예요. 자, 지금요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요 빠르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데 푸틴하고는 아주 가까워졌어요. 푸틴을 만나러 다니고 그래 김정은이. 그리고 푸틴이 북한에 석유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병력과 탄약을 제공한 대가로 북한에 석유 공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병력을 제공했다라고 벌써 보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북한이 제공한 병력과 탄약의 대가로 석유를 제공했다. 그런데 북한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뭘 요구하고 있다? 잠수함을 요구를 하고 있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미 잠수함 관련해서 뭐 부품이라든지 기술이 이전되기 시작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성품 킬로급 잠수함이 통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죠. 우크라이나 갔다 이게 윤석열한테는 별 거 아닌 간단한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심각한 실책인 겁니다. 윤석열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김건희 명품 쇼핑 이것 때문에 나빠진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삼부토건의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된 그 삼부토건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한 짓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 띄우기,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주가를 띄우면은 윤석열 처가,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 쪽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기독교계에서 막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설치고 다녀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지금 참여하겠다고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삼부토건이고 그다음에 기독교계예요. 이 기독교계, 이 부산 쪽 기독교계인데 이 부산 쪽 기독교계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대선 때 김건희의 그 고모 김혜선 목사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것도 여러 차례 초청해가지고 함께 뭐 연합회 만들고 그 강연 듣고 했던 바로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한쪽에 모여가지고 뭐 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자 그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자고 설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부토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근이라고 부산 쪽에서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고 의사야.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병원이 온 병원이야. 또 온 온이 왜? 하여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결국에는 윤석열 처가 김건희 친정 쪽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단 말이야. 적어도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면서 여기에 뛰어들겠다면서 단순히 우리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겠다 계획만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야. 그 전쟁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에 대해서 대대적인 봄철 반격 작전을 했다고 하죠. 그 작전을 성공했냐? 아니요, 실패했어요. 상당히 많은 전투력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 얼마를 더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떠든다고? 사기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뭐 삼부토건이 하든 뭐가 하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뭐 그 김건희 처가가 있다면 김건희 친정이 있든 윤석열 처가가 있든 상관없어. 합법적이려면 누가 못해. 하라고. 그런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면서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삼부토건이 그 유상증자를 한 뒤에 자기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확 매도하는 바람에 주식이 한번 출렁했었다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야, 너 주가 조작하냐? 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었어. 실제로 그런 기사도 났었다고. 근데 여기에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갔다 와주셨어? 그럼 뭐다? 대놓고 삼부토건 밀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부토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는 거야. 그럼 지금 하는 게 뭔데? 사기지. 사기입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사기예요. 얘네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가가 올라요. 5배가 뛰었거든요. 5배. 왜 뛰었겠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앞으로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설쳐주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서 주가가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떼돈 벌었어.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이거 이래도 돼요? 이런 걸 보고 주가 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조국이 주가 조작했다고? 웃기지 마. 주가 조작은 김건희, 윤석열이 한 거죠, 이거.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입니다. 진짜 탄핵 사유예요. 요새 보면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업이 대기업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선전 광고를 해줍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아우, 속 탄다. 참. 덕분에 그 와중에 백보천보 양보해가지고 그래, 주가 조작 원래 하던 놈들이니 그래, 많이 헤쳐먹어라. 들어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 감고 지나가자 라고 한다 칩시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의 먹구름이 자연스럽게 한반도로 건너왔어요. 북한은 러시아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고 병력 주고 하는 와중에 겁납니다, 지금 전 진짜.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